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민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제가 겪은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2년, 총 현재 5년간 기숙사 생활을 했고, 현재도 기숙사 생활을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전반적인 기숙사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영상에서 다루고, 두 번째로 기숙사 생활에서 제가 얻은 꿀팁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먼저 기숙사의 종류, 기숙사 내부 배치에 따른 제가 느낀 장단점, 그리고 기숙사 생활에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가볍게 기숙사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면 생각보다 기숙사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제 대학교에 있는 학교 기숙사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제 학교 기숙사 말고도 지역에서 만든 지역 기숙사라는 기숙사가 있고, 재단이나 회사에서 만든 기숙사도 있어요. 많이들 흔히 알고 있는 학교 기숙사가 있는데, 역시 학교 기숙사의 가장 장점은 학교 그 내에 있기 때문에 통학하기도 쉽고, 막 공강 시간이 길면 기숙사 와서 좀 쉬다가 갈 수도 있고, 친구가 갑자기 야 점심 먹자 이러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라는 게 매우 큰 장점이죠. 같은 학교 학생인 룸메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일부 학교가 심지어 친한 친구랑 같이 룸메이트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지나가다 만날 수도 있고, 어쩌다 활동하다 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학교 기숙사는 학교가 국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마다 가격이랑 시설이 매우 차이가 큽니다. 2인실이 기본인 학교도 있고 4인실, 6인실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런 기숙사 시설이 매우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학사입니다. 이 지역학사는 뭐냐면, 저는 현재 서울대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서울대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서울대에 있는 대학교지만 이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경기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전라도, 경상도, 막 제주도에서도 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통학이 불가능하니까 지역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기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디에 기숙사를 지었는지에 따라 학교와 거리가 복불복이 돼요. 그리고 다양한 학교를 다니는, 그러니까 나랑 다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친구들과 룸메이트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룸메이트가 보통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들어보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친구들과 룸메이트로 해가지고 지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학사의 경우 제가 들은 경우에 의하면 대체적으로는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재단이나 회사에서 건립한 기숙사인데, 재단에서 이제 장학을 목적으로 지은 기숙사도 있고, 회사에서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이런 기숙사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입사 조건이 되게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와 거리가 되게 복불복. 룸메이트 진짜 복불복이에요. 학교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그냥 다 다른? 완전 다른. 이전 룸메 중에는 제가 이 기숙사를 살지 않았다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것 같다 라는 약간 이런 부류의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대체적으로는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숙사 내부 배치에 따른 장단점인데요. 고등학교 동안은 이제 4인 1실을 3년 동안 썼고, 그래서 고등학교 기숙사는 솔직히 대학교 기숙사랑 많이 달라서 크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없지만, 제가 대학교 2년 다니면서 기숙사를 여러 번 옮겨서 총 3개의 기숙사에서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그 3개의 기숙사마다 다 시설이 제각각이라서 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숙사는요, 우선 장점이 도어락으로 된 문이었어요. 열쇠 잃어버리거나 이런 게 없어. 화장실 내에 샤워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역과 3분 거리여서 진짜 지하철 타기에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베란다가 존재해서 이제 빨래 널거나 뭐 짐 큰 거 넣어놓거나 하기 되게 좋았던 점. 근데 단점이 이 기숙사는 옷장이 작았어요. 네, 그래서 짐 보관하기 좀 힘들었고, 세탁실과 휴게실이 1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기숙사. 이 기숙사는 특이사항으로 써놨는데 보면 공용 화장실이었어요.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실. 근데 이게 완전 장점도 아니고 완전 단점도 아닌 게 화장실이 방에 있으면 화장실 청소를 이제 룸메이트와 나 둘이서 부담을 해서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공용 화장실 샤워실이면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청소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청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 그리고 룸메이트랑 나랑 둘 다 아침 1교시 수업인데 둘이 같이 씻기도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 걱정 없다는 거. 샤워부스 같은 경우에는 다 완전 칸막이고 문이 다 하나하나 다 달려있는 그런 공용 샤워실이기 때문에 공용 화장실, 샤워실을 사용하면서 남을 마주치는 일이 생각보다 없어요. 나름 좋았던 것 같아요. 공용 화장실이면 휴지를 안 사도 됩니다. 이 기숙사의 장점이 옷장이 넓고 크더라고요. 그만큼 수납 공간이 많아졌고 그래서 기숙사 짐도 많아졌고 다음 기숙사로 옮기는데 짐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기숙사가 베란다가 없어가지고 좀 불편하긴 했어요. 이제 세탁실에 다행히 건조기가 있어서 보통 건조기를 돌리긴 했지만 이제 건조기로 돌리기 힘들었던 의류 같은 경우에 널어야 되는데 베란다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쉬웠고 가장 힘든 거. 이 기숙사를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라고 느낀 것 중 하나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기숙사 건물이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6층짜리 건물이죠. 근데 제가 하필이면 또 5층에 살았어요. 5층에 살아서 그 집 갔다 오고 하면 캐리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숙사로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되게 중요합니다. 네, 대부분의 기숙사는 엘리베이터가 보통 있을 거예요. 이 기숙사는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없었던 거지 웬만하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기숙사인데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기숙사도 베란다가 있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는 게 침대와 책상 공간이 가벽 같은 벽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도 하나씩 존재해서 룸메이트가 예를 들면 룸메이트는 새벽에 공부하고 저는 새벽에 잔다. 이래도 크게 많이 방해가 안 되든 가운데 벽이랑 문이 있어가지고 좀 분리가 돼가지고 좀 그런 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책상이 매우 넓어요. 책상 넓은 거 좋습니다. 근데 옷장이 효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옷장이 아니라 그냥 작은 공간에 문을 달아놓은 느낌? 직접 3단 서랍 사가지고 넣어놓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좁더라고요. 그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기숙사에 많은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약간 정리해 보자면 제가 기숙사 살 때 있으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해 보자면 첫 번째, 베란다랑 엘리베이터의 존재가 생각보다 커요. 둘 다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옷장이랑 책상이 크면 좋아요.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짐을 수납하기 쉽고 좀 더 깔끔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역 또는 이제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주변 대중교통을 보통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까워야 아무래도 살기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보통 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주변에 뭔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번째, 주변에 편의점이나 슈퍼 꼭 있으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뭔가 사 먹기도 좋고 기숙사 생활하다 갑자기 배고프거나 아니면 뭐 먹고 싶을 때 간단하게 뭐 해결하고 싶을 밥 해결할 게 좋아요. 있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룸메와 서로의 공간이 확실하게 딱 구별되어 있는 제가 산 기숙사는 다 중앙을 기점으로 내 거, 네 거 약간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서로의 공간이 확실하게 구별되는 편이 매우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숙사 생활에서 주의할 점.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규칙이랑 룸메이트.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 내 규칙을 잘 지켜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면 기숙사마다 다르겠지만 통금이 있는 기숙사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12시부터 5시까지는 기숙사 출입이 안 되거든요. 안 그럼 벌점 먹어요. 그때 들어오면. 이런 거 그리고 외박이나 이런 거 잘 작성하는 거 이런 규칙들이 사소하게 있는데 이런 거 기숙사 입소 전에 한번 확인하고 잘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그 나중에 룸메이트나 막 아니 외부 요건에 의해서 기숙사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내가 계속 잘 살고 잘 지내던 학생이면 이제 기숙사 담당자분들도 저를 좋게 봐주시니까 이게 좀 더 원활하게 해결되기 좋아요. 그래서 약간 장기적인 관점이나 현재 생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숙사 내 규칙은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생들을 위한 예의는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방 안에서 내 방이지만 기숙사 같은 경우에 방음이 완전 안 되지는 않는데 일반 가정집만큼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또 공용 공간이나 세탁실 같은 공용 시설 공간이 있으니까 그때 얘를 잘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방에서 너무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른다던가 막 화난다고 막 쿵쾅쿵쾅 이러면 옆방이나 아랫방 막 윗방 사생들한테 다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보통 다른 기숙사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기숙사는 다 문 앞에 누가 사는지 다 적혀 있었어요. 이름이. 원하고자 하면 그 소음의 주범을 찾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잘 삽시다. 공용시설 사용할 때 깨끗이 사용해주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룸메이트. 전 진짜 많은 룸메이트를 만났죠. 고등학교 때만 해도 15명이었고 룸메이트가 총 3년 내내 4인 1실이었으니까 대학교 와서도 한 3명 정도의 룸메이트를 만났어요. 근데 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자라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모두가 갖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그 생각을 갖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룸메이트가 되자는 거. 솔직히 내가 좋은 룸메이트가 돼야 룸메이트도 좋은 룸메이트가 되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성격이 개판인데 룸메이트가 나랑 같이 사는데 자기만 착하게 대해주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좋은 룸메이트가 되는 거. 그리고 진짜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서로의 물건은 만지지 않는 거. 서로의 물건은 기본적으로 쓰지 않고 쓰거나 빌릴 일 있으면 먼저 물어보고 당연하지만 진짜 물어보고. 왜냐면 안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왜 이 사람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가 싶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거 잘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아보니까 중요한 게 방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 만나면 먼저 막 인사하고 이름 묻고 막 전화번호 교환하고 막 서로에 대해 막 묻잖아요. 근데 나랑 완전하게 잘 맞는 룸메이트를 만나기 힘들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는 룸메랑 저랑 생활 패턴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럴 때 좋은 건 방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하기. 이번에 화장실 청소를 내가 했으면 다음엔 네가 하기. 안에서 음식물 섭취는 해도 되는데 막 잘 치우기. 약간 이런 사소한 것들 잘 지켜주게 좋습니다. 근데 룸메는 역시 운빨은 어느 정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룸메이트가 되면 그 명분이 생겨요. 룸메이트가 너무 정말 별로고 최악이다. 이러면 학사 내부터 이제 건의를 할 수 있어요. 룸메이트 너무 별로다. 제재를 좀 이런 안 좋은 행동을 한다. 이런 거 제재해줬으면 좋겠다. 룸메이트 바꾸고 싶다. 이러면 내가 잘 생활했으면 이제 그런 말을 할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내가 먼저 좋은 룸메이트가 되자는 거. 그럼 여기까지가 기숙사에 대한 모든 것이었고, 여러분 만약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기숙사 생활하면서 재밌게 얻어갈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유익하고 즐거운 기숙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은 기숙사 생활 꿀팁,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이런 게 있으면 좋고 이런 일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 약간 이런 자잘자잘한 제가 느꼈던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안녕.